자, 자, 78쪽에 선형 근사식에 대해서 진도 나갈게요. 선형 근사식을 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 자, 접선의 방정식, 접선. 키워드가 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예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빠나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의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점이 주어졌어요. 한 점은 3, x가 3이면 3 대입하면 9죠. 자, 이거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y는 x제곱 오른쪽만 그릴게요. 왼쪽은 일단 안 그리고, 그 y는 x제곱이 있고 3,9 이 점이 3,9예요. 이 3,9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 빨간색 선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y는 x제곱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 위에 반드시 하나의 점이 있어야 돼요.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y'은 2x가 되죠. 기울기가 필요해요. 기울기. 그러니까 x3을 대입하면 기울기는 6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y는 기울기 6을 딱 붙이고 기울기 6을 붙이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 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돼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 y는 x제곱 함수가 있고 이 함수 위에 한 점이 필요해요. 그래프를 보면은 y는 x제곱과 한 점이 있죠.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기울기가 필요해요. 기울기. 그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y는 기울기 딱 붙이고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해서 넘겨주시면 된다. 자,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이해됐죠?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보고 진도를 나갈 건데, 자, 만약에 y는 x 3승이 있어요. (1,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 얘가 x 3승이에요. 위에만 일단 그릴게요. 위에만. 물론 아래쪽도 있는데 안 그랬어요. x 3승 1, x 3승 1, x 3승 1,1이 있고 이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기울기가 하나가 필요해요. 기울기를 구하면 y'은
3x제곱이죠. 여기 x1을 대입하면 3이 나와요. y는 기울기 3을 붙이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 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기울기를 붙이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에서 넘기시면 된다. 자, 이제 89번 갈게요. 89번을 보면은 세제곱근 9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의 기본형을 볼게요. 이 기본형은 이렇게 돼요. 세제곱근 x. 그럼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예요. 그 x가 0일 때 0이고 증가함수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9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가 9고 9를 대입한 거예요. 이 값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 함수를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이 루트를 벗길 수 있는 x값 중에서 9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벗길 수 있는 정수 중에 9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야 돼요. 8이 되겠죠. 얘를 벗길 수 있는 정수 중에 9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8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써주면 y는 세제곱근 x, 얘를 벗길 수 있는 정수는 8이죠. 9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 얘를 벗길 수 있는 정수 중에 9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8이죠. 8 대입하면 8,2가 나와요. 그 이 함수와 8,2라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9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리는 이거예요. 이 함수와 8,2라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9를 대입하는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기울기가 필요하죠. 이 함수는 x 3분의 1승이에요. 이 함수를 미분하면 프라임을 구해주면 3분의 1 x 빼기 3분의 2승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x8을 대입해주면 8 대입하면 12분의 1이 나와요. 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y는 기울기를 붙이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에서 넘기면 돼요. 이렇게 넘기고 나서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9만 대입하면 끝나요. 자, 원리가 이해됐죠? 자, 넘기시고 90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3 코사인 x, 3 코사인 x 빼기 x 빼기 1은 0.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y는 이 함수와 y는 0이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야.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다. y는 왼쪽 함수와 y는 0이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부분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하나의 접점이 필요하죠. 그럼 이 함수를 일단 쓸게요. y는 3 코사인 빼기 x 빼기 1이죠.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2분의 파이가 주어져 있어요. 이 함수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이 자리에다가 나머지 점은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1이죠.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1. 여기서 2분의 파이는 주어진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기울기가 필요하죠. y 프라임은 빼기 3 사인 빼기 3 사인 빼기 1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줘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됐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y는 기울기 붙이고 기울기를 반드시 붙이고 x 빼기 x좌표 그 다음에 y 빼기 y좌표 통으로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랑 같냐? 위쪽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갖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죠. 얘하고 y는 0하고 만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y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끝나요. 접선의 방정식 y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이 x 값을 우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y 자리에다가 꼭 0을 대입한다. 그럼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넘기시고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2년 연속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 주제예요. x 4승 x 4승 빼기 x 빼기 1은 0. 이 함수 구조도 y는 이 함수와 y는 0이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부분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y는 x 4승 빼기 x 빼기 1 주어진 문제에서 x 값이 정해져 있어요. 2가 주어져 있어요. 이 2를 대입해주면
2,13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기울기가 필요해요. y'은 4x 3승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기울기는 31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기울기를 붙이고 x 빼기 x좌표,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에서 넘겨주면 13이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가 0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자, 이 문제 92번 보면 이 문제도 기본 형태가 이 x승이 기본 형태예요. 이 x승 0.001과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야 돼요. 0.001과 가장 가까운 정수 0이죠. 그 다음에 이 0을 대입하면 0,1이 나와요.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y'은 지수함수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1 나오죠. y는 기울기 1을 붙이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에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 y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끝나요. 0을 대입하면 0이 아니죠. 이게 똑같은 문제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에다가 0.001을 대입해야 돼요. 0.001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0.001을 대입하시면 된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x자리에다가 0.001을 대입하면 된다. 자, 됐고 93번 루트 4.04를 구해야 되죠. 이것도 기본형을 쏘면은 기본형을 쓰면 루트 x가 돼요. 그러니까 y는 루트 x y는 루트 x를 벗길 수 있는 정수 중에 4.04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야 돼요. 루트 x를 벗길 수 있는 정수 중에 4.04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는 4죠. 4,2.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기울기가 필요해요. y'은 2루트 x분의 1 여기 있는 4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4를 대입하면 4분의 1 그럼 여기서 y는
4분의 1 딱 붙이고 x 빼기 x좌표 y 빼기 y좌표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이쪽에다가 4.04를 대입하시면 된다. 오케이, 넘기시고 자, 직교 함수의 기울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극좌표의 기울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쳐봐요. 이쪽 각도 얘는 세타,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이 높이를 y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x는 r 코사인 세타로 둘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x는 r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만약에 이 자리에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빗변분의 밑변이므로 r분의 x죠. r분의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값만 외우면 되죠. x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 자, r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럼 이거 곱해지면은 i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해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럼 얘는 매개 함수이기 때문에 dy, dx를 구하는 방법은 dy, d세타 그 다음에 dx, d세타로 구하는 거예요. 자, 됐고 접선의 방정식하고 법선의 방정식은 간단한 개념만 설명을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접선 기울기 곱하기 법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곱하기 법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함수에 얘가 접선의 기울기죠. 법선이라고 하는 건 수직인 선이에요. 법선이라고 하는 건 수직인 선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법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94번 숙제, 95번 숙제.
자, 96번을 보면은 음함수가 나와 있죠. 얘는 음함수예요. 음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정확하게 못 그려요. 하지만 대다수가 이런 타원이나 원 모양이에요. 음함수는 도형이에요. 주어진 문제에서 음함수 곡선 12에 점 A에서 여기 위에 A점이 있는 거죠. 이 A점이 있어요. A점에서의 접선. 그럼 접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접선.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곡선 C 위의 다른 점 B. 그럼 요게 B가 되는 거예요. 그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분 AB 길이를 구하는 거죠. 요 A점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A점은 1, 빼기 1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이 함수가 음함수예요. 음함수. 음함수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서 음함수 y 프라임 기울기를 구하면 음함수 기울기가 1이 나와요. 음함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음함수 미분법이죠. 음함수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면 두 번째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법선의 기울기, 수직인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접선의 기울기와 법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 이 법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y는 법선 기울기 딱 붙이고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에서 넘기면 되죠. 요 A점과 법선 기울기가 빼기 1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법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얘는 법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걸 정리하면은 y는 빼기 x가 나와요. 그럼 이 관계식을 어디에다 대입하냐? 음함수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 관계식을 음함수에다가 이 음함수에다 대입하면 B점을 구할 수 있어요. 이 관계식을 어떻게 한다? 음함수에 대입을 한다. 이 관계식을 음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관계식을 음함수에 대입을 한다. 이 관계식을 음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B점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음함수를 이 관계식을 음함수에다 대입하면 B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점과 B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죠. 오케이. 자, 97번을 보세요. 97번은 극좌표 기울기죠. 근데 극좌표 기울기는 극좌표 그리는 방법은 적분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일단 식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x는 r 이쪽 자리가 r이에요. r 코사인 세타로 둬야 돼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쪽짜리 r이니까 저 r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여기다 대입하고, y는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대입하고 그 다음에 dy dx로 구할 거예요. 얘는 매개의 함수므로 dy d세타 dx d세타죠. dy d세타 dx d세타. 그 이걸 어떻게 미분하냐? 얘를 f로 두고 얘를 g로 두고 곱에 미분하면 되겠죠. 얘를 f로 두고 얘를 g로 두고 곱에 미분하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98번 보면 음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는 y는으로 정리되는 요런 함수가 일반적인 함수예요. 근데 음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기본적인 원리가 이 x변수하고 y변수가 섞여 있으면서 오른쪽이 0 또는 상수 형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x변수와 y변수가 섞여 있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자, 이 함수는 음함수죠. 왜냐면 x변수와 y변수가 섞여 있죠. 이런 함수는 y는으로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y는으로 정리하면 풀마가 생겨요. 풀마.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키포인트는 일반적인 함수는 y는 x 함수로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 y는으로 정리가 되는데, 음함수는 x변수와 y변수가 섞여 있어서 이 함수를 y는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밑에 있는 함수도 x변수와 y변수가 섞여 있죠. 그래서 y는으로 고치려고 했더니 풀마가 붙죠. 이런 함수를 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98번 형태는 음함수죠. 이런 건 어떻게 미분하냐? 음함수 한 번 미분은 반드시 공식으로 하셔야 돼. 이 음함수 형태를 보면 이 함수는 x 3승 플러스 y 3승 왼쪽으로 넘겨요. 빼기 6xy는 0이죠. 자, 이 함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x변수와 y변수가 섞여 있어요. 이쪽도. 그래서 최종 결과는 y는으로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런 함수를 음함수라고 해요. x변수와 y변수가 섞여 있으면서 오른쪽이 0 또는 상수가 음함수다. 그 음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하냐?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미분은. 공식 구조는 빼기를 딱 붙이고 빼기 딱 붙이고 f x편 미분, f x편 미분 밑에는 f y편 미분. x편 미분은 x 문자로 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미분. y편 미분은 y 문자로 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미분이에요. 그럼 미분해보면 빼기 딱 붙이고 x 문자로 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미분, 밑에는 y 편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아이고 이거 실수. x 편미분 하면 이렇게 되죠. y 편미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는 x 문자로 미분, x 문자로 미분, 나머지 상수 취급 미분. 분모에 6 빠졌어요. 아, 6. 오케이. 6. 이렇게 해주면 되죠. 밑에는 y 편미분, y 편미분 해서 써주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99번은 숙제로 하세요. 99번 숙제. 자, 100번을 보면은 x축 평행접선이죠. x축 평행접선, x축 평행접선, x축 평행접선이에요. 이것을 우린 수평접선이라고도 해요. 수평접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쪽이 x축이죠. 그래프가 딱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을 딱 그었어요. 아이고. 이 접선은 지금 x축하고 평행이죠. 포인트가 뭐냐면 x축 평행접선은 같은 표현으로서 수평접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x축 평행접선의 특징은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이걸 수식화 표현하면 y 프라임이 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접선 하면은 y 프라임은 0이다. 근데 키포인트는 y 프라임 자체가 분수꼴로 나온다면 위에가 0이고 밑에는 0이 나와서는 안 돼. 포인트. 이 y 프라임을 구했을 때 이 y 프라임의 구조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포인트는 요 위에 거는 0이 돼야 돼요. 위에는 0이 돼야 되고 밑에는 0이 되면 안 돼. 요 위는 0이 되면 되고 요 밑에는 0이 돼선 안 돼. 그럼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과값에서 요걸 삼각 방정식 풀 수 있어야 돼요. 탄젠트 x는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x값이 일단 4분의 파이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구하는 거예요. 이 x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탄젠트 x 함수는 주기가 파이예요. 파이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 탄젠트 x 함수는 주기가 파이다. 그 주기라고 하는 게 뭐냐? 파이라고 하는 간격으로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 그럼 얘하고 같은 각도가 4분의 파이에서 파이를 더해버리면 4분의 5파이도 되는 거예요. 탄젠트 4분의 파이도 1이고 탄젠트 4분의 5파이도 1이에요.
이 파이 간격으로 탄젠트 함수가 반복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넘기시고. 101번 같은 경우는 수직 접선이 나왔는데, 수직 접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직 접선. 수직 접선은 Y축 평행. Y축 평행 접선이에요. Y축 평행 접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접선은 Y축하고 평행이죠.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Y'을 구했을 때, 얘가 무한대가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무한대예요. 근데 이 Y'이 분수꼴로 나온다면 밑에는 당연히 0이 나와야 될 거고 위에는 상수꼴 0분의 상수꼴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0분의 상수꼴이 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삼각방정식 푸는 거 나오죠. 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 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요. 사인 세타 그래프 딱 그려놓고 y는 사인 세타하고 y는 2분의 1하고 만나는 교점이죠.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만나는 교점 요거죠. 그럼 각도 하나는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이 각도는 이 간격이 6분의 파이죠. 이 간격이 6분의 파이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각도가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빼기 1. 사인 세타는 빼기 1. 이 그래프상에서 얘가 빼기 1이죠. 빼기 1이 나오는 각도는 2분의 3파이죠. 이 각도는 2분의 3파이예요.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는 빼기 1이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빼기 1. 오케이, 넘기시고. (102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결과값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 극좌표를 일단 그려보면 0도일 때 2가 찍히고 2분의 파이일 때 1이 찍히고 파이 대입하면 0이 찍히고 심장형이에요. 얘는 이렇게 심장형인데 거기서 각도가 지금 밑줄 쳐봐요. 코사인 3분의 2파이하고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값이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코사인
3분의 2파이하고 코사인 3분의 4파이하고 얘는 값이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묶어줘야 돼, 이 각도는.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y축과 평행인 것의 접선 개수를 찾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림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각도는 0도,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세 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각도를 구하는 거면 0도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인데 코사인 3분의 2파이하고 코사인 3분의 4파이가 같기 때문에 접선 개수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요거 한 개랑 한 개, 이거 두 개다. 그림만 그리면은 구해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이상한 거죠. 각도 개수라고 하면은 각도 개수는 세 개. 자, 넘기시고. 접선의 개수니까 이거 두 개. 자, 103번은 숙제로 할게요. 수평접선 103번 숙제.